우리는 요즘 컴퓨터에서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문서 작업, 그리고 영상 시청, 그리고 또 게임까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우리는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요즘 하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멀티미디어에 관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컴퓨터의 사전적 정의를 파고 들어가 보면은 우리는 연산이 가장 좀 더 중요한 것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초기의 컴퓨터는 멀티미디어보다는 연산에 좀 더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다양한 게임들도 컴퓨터 내에서는 연산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연산을 컴퓨터 내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우리는 컴퓨터의 중요한 장치 중에 오늘 두 개만 알아볼 겁니다. 바로 CPU랑 램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CPU에 대해 좀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CPU는 네 가지의 장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먼저 저는 이 네 가지의 장치에 이해가 편하도록 하기 위해 각각의 별명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치는 계산기입니다. 두 번째 장치는 노트, 세 번째 장치는 시계, 네 번째 장치는 계수기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장치 시계, 클럭입니다. 이건 왜 시계라고 불리면은 일정한 시간마다 신호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모든 컴 CPU 내 장치는 이 신호를 따라서 동시에 움직이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즉, CPU 내의 신호들이 엉키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클럭에 하나의 동작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 높은 클럭은 높은 속도를 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버클럭이라고 하는 것은 클럭의 속도를 높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지스터는 간단한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입니다. 이 레지스터에도 수많은 종류가 있지만 여기서는 오늘 대표적으로 3개만 소개해 드릴 건데, 그 중에서 오늘은 딱 2개만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레지스터와 프로그램 카운터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린 프로그램 카운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계수기와 동일한 겁니다. 네, 즉 계수기는 레지스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 독립된 개념을 좀 설명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일단 먼저 저희는 레지스터 중에서 데이터 레지스터에 좀 더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 데이터 레지스터는 정수를 저장하는 역할입니다. 정수는 0,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처럼 소수점이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런 정수를 저장하는 역할을 데이터 레지스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프로그램 카운터인데, 이 프로그램 카운터는 정보를 저장할 수는 있기 때문에 우리가 레지스터에 포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특수 레지스터에 포함이 됩니다. 프로그램 카운터는 다음 명령의 램의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램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정보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하드디스크에 있는 프로그램을 하드디스크는 램으로 로딩을 하고, 램은 그 로딩된 정보를 해서 명령을 주소에 따라 저장하고 있습니다. 즉, 몇 번째 주소에는 어떤 명령을 시행하라, 또 몇 번째 주소에는 또 이런 명령을 시행하라가 다 있는 것이죠. 즉, 우리는 명령을 찾아가려면은 명령어 번지수를 통해 주소를 통해 찾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계속 다음 주소를 계속 세고 있습니다. 우린 다음 명령어는 어떤 주소인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얘는 계속 알고 있고, 그걸 계속 카운트하기 때문에 계수기,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값은 외부에서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즉, 이 값은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의 명령을 우리가 바로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프로그램 내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1번, 2번을 갔다가 바로 5번을 갈 수도 있고, 다시 2번이나 1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즉, 이런 명령을 우리는 점프라고 하는데, 이는 나중에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산기입니다. ALU, 가상기라고 하는데요. 이는 간단하게 컴퓨터 내에서 모든 계산하는 걸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명령을 통해 이거의 각각의 어떻게 원리가 되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명령은 레지스터 A에 1을 넣어, 레지스터 B에 3을 넣어, 그리고 레지스터 C에 레지스터 A와 B를 더한 것을 넣으라고 이런 명령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명령은 하드디스크에 있다가 램으로 로딩이 되어서 명령에 대한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 각각의 메모리 주소는 1번, 2번, 3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클럭이 첫 번째 명령어를 시작하라고 알려줄 겁니다. 그러면 계수기는 우리가 몇 번째 명령을 실행해야 되는지 알고 있겠죠?
첫 번째 명령을 실행을 하고 두 번째 명령인 0001을 카운트해 놓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명령이 뭐였죠? 레지스터 A에 1이라는 숫자를 넣는 것이었습니다. 레지스터는 1이라는 것을 A 레지스터에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을 시작하라고 클럭이 말해주었고, 계속이는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는 2번에 있는 명령을 수행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자, 2번에 있는 명령은 1이라는 것을 B 레지스터에 넣는 것입니다. 자, 2라는 것을 B 레지스터에 넣었으면은 다시 클럭이 3번째 명령을 수행하라고 합니다. 세 번째 명령은 3번에 있는 것이고 다음 명령은 없다는 것을 프로그램 카운터는 잘 알고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그 다음 명령은 1 더하기 3을 계산하고 C에 넣는 것이니 1 더하기 3은 4라는 것을 ALU는 알려줍니다. 그 ALU에서 받은 정보를 이제 레지스터는 C라는 곳에 넣죠. 즉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론인 4라는 것이 C 레지스터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CPU는 4가지 장치로 이루어져 있는데 클럭, 레지스터, 그리고 ALU, 그리고 프로그램 카운터 이렇게 4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각각이 이제 클럭에 의해 순식간에 딱 동일한 시간에 이제 작동을 하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ALU는 계산하는 일, 레지스터는 저장하는 일, 프로그램 카운터는 다음 메모리를 저장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잘 보셨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아이 되십시오.